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지 설정 F7 눌러주셔야겠죠? 자, F7 누르시고, 자, 위에 용지 종류, 용지 방향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부터 클릭해서 마칩니다. 스핀 버튼 눌러서 10. 키를 누르셔서 또는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상관없죠. 저는 탭을 누르면서 하겠습니다. 탭 키를 눌러서 자, 왼쪽은 11, 오른쪽 11, 제보는 0 이런 식으로요. 자, 가운데는 모두 다 10,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은 또 모두 다 11, 제보는 0입니다. 설정하셨으면 이제 문제 번호 만들겠습니다. 자, 1점 엔터 4번, 2점 엔터 4번, 자, 그 다음에 Shift Alt 엔터 구역 나누기, 자, 3점 엔터 4번, 4점 엔터 4번, Shift Alt 엔터. 자, 됐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오늘은 저희가 3종 문제를 진행을 할 거예요. 마지막 문제죠. 자, 1번, 2번, 3번, 4번까지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고, 자, 오늘은 이제 맨 마지막 쪽, 자, 3종 문제를 진행을 하는데요. 자, 여기 3종 문제는 배점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3종 문제를 먼저 작성하시고 1쪽을 하든 2쪽을 하든 상관없어요. 어떤 쪽을 먼저 해도 구역 나누기를 하면 그 내용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컨트롤 엔터로 해가지고 페이지 나누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1쪽의 작업을 안 하고 3쪽부터 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밀려나는 거죠. 다음 쪽으로. 그래서 구역 나누기를 하면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3쪽 문제부터 먼저 하겠다. 그럼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신 있고 그 다음에 점수를 많이 취득할 수 있는 부분부터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순서대로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3쪽은 문제 번호가 없죠. 그죠? 자, 문제 번호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문제를 조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가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이게 3종 문제, 예제 문제예요. 자, 2016 네어 버전 책에 있는 문제입니다. 페이지 쪽은 86페이지예요. 만약에 네어 버전 책 같으면 86쪽에 있는 문제를 풀을 건데요. 화면을 조금 크게 해드릴게요. 자, 먼저 3종 문제를 풀을 때는 내용을 모두 다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제가 소중한 물 전략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 이렇게 제목 글자라든가 이 내용에서 어떤 글자 한 자를 빼먹거나 스페이스 바를 한 자를 이렇게 공백 문자를 띄어쓰기를 안 했다든가 다 감점사항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정확하고 빠르게 입력하는 게 관건이죠. 물론 다른 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줄을 빼먹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감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빼먹지 않고 입력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용을 입력하는 일이에요. 자, 소중한 물 전략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 한번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커서가 3쪽에 와 있죠? 그럼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제목만 먼저 입력해 봅니다. 자,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아직은 키보드가 숙달이 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일단 입력을 하고 조금씩 기다리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게 숙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입력을 했다면 엔터를 2번 정도 치겠습니다. 1번, 2번. 여기 줄 간격은 그다지 뭐 점수랑 상관없어요. 뭐 한 줄을 띄든. 하지만 여기가 만약에 붙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자, 여기서 엔터에서 엔터 한 줄만 띄면 됩니다. 엔터 2번 눌렀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잠시만요. 문단부호를 표시해 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 커서 있죠. 그럼 하나, 둘 이렇게 띄었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에는 여기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만약에 이렇게 한자가 나오거나 또는 각주라는 주석이라는 것이 나오거나 그러면 저는 입력을 그냥 바로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나중에 편집하는 건 다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은서부터 밑에까지 입력을 하는데 자, 제가 한 줄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자, 여기 농업용이에요. 여기서 엔터 치는 거 아니죠? 엔터 치는 거 아니고 엔터는 문단이 끝날 때 치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기 맨 끝에 모자라는 단 5리터의 물을 쓰고 있다. 여기서 엔터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단이 끝날 때까지는 엔터를 치지 않고 입력을 한다.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한번 우리 선생님들 입력을 해보세요. 어디까지요? 자, 일단 요구된다까지 입력을 하는데 입력을 하실 때 한자가 나오면 바로 한자를 바꿉니다. 자, 제가 여기 농업용까지 했잖아요. 농업용수와 용수로 전용 한자 있는 데까지 한번 입력해 볼게요. 활용되고 생태계 이렇게 한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한자 키 눌러서 자, 여기서 바로 한자 키를 눌러줍니다. 늦게 읽어오네요. 그죠? 이럴 때, 자, 이거 잠깐 보세요. 자, 생태계 했는데, 자, 생태계가 없어요. 이렇게 생태계가 없어요. 이럴 때는, 자, 일단 생태가 있지만 생태계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닫으세요. 닫고, 바로 그냥 가로를 열고, 여기다 생태계라고 한글로 다시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블록을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한자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 생태가 먼저 나오죠. 그러면 여기 필요한 생태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한자로만 바꾸는 거예요. 가로 안에 있는 거니까 입력 형식을 자 여기 밑에 한자 있습니다. 입력 형식을 이 한자로만 선택하고 바꾸기를 하면 이제 개가 나오겠죠. 개가 나오면 또 개를 똑같은 개를 선택을 하고 바꾸기 해주고 난 다음에 가로로 닫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생태계라는 단어를 한글 프로그램에서 한자 사전에서 이 단어가 만약에 노출이 안 돼요. 기억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가로 열고 한글로 다시 한번 써준 다음에 블록을 잡고 바로 한자키 누르고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면 다시 바꾸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입력을 합니다. 자, 저도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음성어를 하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 이거 잘 안 보이실까요? 잘 안 보이시면 잠깐만요. 자, 일단 입력을 하고 계세요. 보이시는 대로 입력을 하시고
좀 더 크니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입력을 합니다. 내용을. 그래도 문제지를 보고 입력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요구된다까지 입력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요구된다까지 다 입력이 되시면 저한테 채팅으로 O 날려주세요. 자, 3종 문제 입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입장하신 선생님께서는 자, 3종 문제 쭉 용지 설정하시고 3쪽에다 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 두 칸이 띄었어요. 자, 두 칸을 띄고 입력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여기를 들여쓰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 감전사항은 아니세요. 자, 들여쓰기를 하든 그 다음에 띄어쓰기 두 칸을 띄어도 되는데요. 제가 선생님들께 그냥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입력하세요. 그냥 입력하시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두 칸 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답안지를 보게 되면 얘가 다 들여쓰기가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감점은 되지 않더라고요. 항상 이제 채점한 걸 보면 그냥 띄어도 감점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답안지랑 똑같이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얘를 여기 띄우지 말고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대책 여기에 보면 각주가 있는데 요 각주 A 요거는 입력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요거는 추정할 때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실히 요구된다까지 입력을 합니다. 제가 채팅창에 O가 한 10분 정도 오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세 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다른 분들도 다 하셨으면 저한테 동그라미 하나 보내주세요. 더워요. 자, 아직 입력 중이실까요? 자, 혹시 다 하셨을까요? 자, 문제는 아직 세 분 선생님 외에는 안 보내주시는데 이쯤 되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아직 입력 중이실까요? 조금 더 기다려 드릴까요? 자,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
하신 줄로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하셔야 되나요? 네, 다시 화면을 키워드릴게요. 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혹시 화면을 조금 올려드려도 되겠죠? 한 이 정도? 자, 원래는 이 화면에 있는 지금 3쪽에 있는 문제를 다 입력하시고 수정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여기까지 입력하고 수정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모두 다 데이터를 입력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한 이 정도까지 입력하셨겠죠? 자, 여기. 자, 밑에 여기도 입력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도 엔터 2번 정도 띄우시면 되겠죠. 자, 요거 된다 입력한 데서 엔터 하고 또 다시 한번 엔터. 그래서 물부터 특수문자. 특수문자는 컨트롤 F10 누르고 하셔도 되고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문자표 들어가시면 되죠. 그리고 물 전략생활 수칙 하시고 여기 문단번호 나오시죠? 기억 1, 2, 니은 이건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 부분 기억 1, 2, 니은 입력하지 않고 생활 수칙 엔터 한 다음에 가정에서의 실전 수칙 엔터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입력을 합니다. 자, 국가별 1인당 연간 재생 가능 수자원량까지 입력을 해주십니다. 교재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2016 네오 버전 교재는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선생님,
선생님, 네, 저기 한글로 쓰는데 자꾸 영문으로 바뀔 때는 어디서 바꿔야 되죠? 어디서? 이렇게. 자, 다 입력하셨겠죠? 자, 네. 그러면 네,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입력을 이쪽에 해놓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입력을 한 거예요. 자, 보통은 선생님들께서 밑에 표를 먼저 만드셔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 여기까지 해놓고 다 수정하고 표를 만드셔도 뭐 관계는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표부터 같이 작성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자료를 다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수정을 하는 게 문서 작성이 보통 기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작게 해놓고 이런 형태로 표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근데 선생님, 제가 문제를 이게 분명히 이거죠. 2016 그거 내용이 틀리지 않나요? 지금 여기 기출문제를 보여드렸죠. 그죠? 그죠? 예, 네. 맞아요. 아, 그러네요. 저 근데 말씀을 하나도 안 해주셨네요. 제가 하려고 했던 건 86쪽이었는데, 그죠? 그랬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내용을, 죄송한데, 자, 내용을 제가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엉뚱한 걸
엉뚱한 거를 입력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86쪽 문제가 아닌데 말씀을 왜 안 해주시죠? 한 분도? 그쵸? 네, 제가 네오 책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자, 잠깐만요. 죄송해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제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기출문제가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그리고 소중한 물. 소중한 물이 챕터 7-1번 이거죠. 네, 이거네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됐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입력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밑에 이렇게 국가별 1인당 연간 재생 가능 수자원량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엔터를 쳐서 이곳에 표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표를 작성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단축키 해봤죠. 컨트롤 N-T, 테이블의 약자죠. 자, 컨트롤 N-T 합니다. 자, 컨트롤 N-T. 그리고 얘가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죠. 그리고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이에요. 그러면 줄은 7, 그 다음에 칸은 6 맞추고 반드시 표는 한글에서는 특별한 게 없으면은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자 그랬어요. 그래서 자, 표를 만들 때 줄과 칸의 개수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합니다. 자, 만들기 합니다. 이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면은 자료를 바로 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자료를 입력할 때 자, 순위하고 탭키를 눌러서 바로바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그죠? 아니면 자, 클릭을 하고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방향키를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탭키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얘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소리만 죽이고 입력을 해드릴게요. 이곳에서 숫자 입력하실 때 천만이 입력하는 거 아니죠? 컴마 입력 안 하고 749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수입력이 끝나면 밑에 우리나라는 여기 밑에 내용도 다 입력을 하고 수자원 관리위원회까지 입력을 해주십니다. 자, 저처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책이 저랑 틀리거나 또는 틀리시거나 책이 없으셔서 제가 이거 86쪽이라고 말씀드려도 그런가 보다. 강사가 갖고 있는 책은 86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위에 보니까 아까 할 때 기출문제였는데 엉뚱한 걸 뻔했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 일단 다 입력하셨죠? 자, 입력하셨으면 자, 먼저 3종 문제를 이렇게 자료를 다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입력을 한 거. 제가 입력한 거 아니죠. 자, 이렇게 입력한 거를 쭉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위에서 엔터를 2번 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자가 빠졌네요. 무가 아니라 왼손 뭐였죠? 하나, 물이에요. 물. 자, 물은 입력한 것을 한번 보세요. 띄어치지 않고 그냥 쭉 쓰다가 여기서 엔터를 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앞에서도 답안지에서는 그냥 이렇게 쭉 썼어요. 보통은 들여쓰기 할 때 2칸을 해도 되지만 이제 답지에는 들여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엔터 치고 자료를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자, 각주를 제가 안 지웠네요. 지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입력을 해요. 자, 한 문단이 끝났을 때 엔터를 2번을 칩니다. 자, 그 다음에 물 절약 여기서도 그냥 엔터하고 앞에 문단 번호 기호 입력 안 했죠. 그래서 또 여기서도 엔터를 2번을 칩니다. 자, 답지를 한번 보시면서 이 답지에서 입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엔터를 했어요. 여기서도 2번 했죠? 그 다음에 이 다음에도 이렇게 2번을 했어요. 자, 거의 대부분 엔터를 칠 때 이렇게 다른 문단이 들어갈 때는 2번 정도 엔터를 하면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다 입력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얘를 편집을 해야 돼요. 그럼 맨 위에서부터 하시면 되겠죠? 근데 맨 위에 이쪽에 머릿말이라고 있어요. 얘부터 할게요. 얘. 자, 여기 머릿말 기능이 있어요. 자, 머릿말 기능도 단축키를 이용하겠어요. 머릿말도 우리 컨트롤 N까지는 보통 했었잖아요. 컨트롤 NT 하고 컨트롤 NM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헤드에 있잖아요. 머릿말이니까 헤드의 약자로 컨트롤 NH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컨트롤 NH 해볼까요? 컨트롤 NH 하면 이렇게 머릿말이 나옵니다. 자, 되셨다면 여기에서 만들기 들어가면 되겠죠? 자, 선택 여기 안 하시고 그냥 머릿말이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기 합니다. 자, 그러면 머릿말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내용이
이렇게 좀 뿌옇게 되죠. 그리고 머릿말, 영역만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여기가 반전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물사랑 실천 머릿말로 하라는 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물사랑 실천. 다음에 블록을 잡아서 자, 커서를 앞에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줄이 모두 블럭이 정해지죠. 자, 그때 도둠의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자, 상단에서 여기 도둠 엔터 10포인트 엔터 오른쪽 정렬까지 합니다. 블럭 정하고 도둠의 10포인트 오른쪽 정렬까지 하고 제대로 됐죠? 제대로 됐으면 클릭해서 블록 해제하고 닫기로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머릿말은 끝났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에 보니까 덧말 넣기가 있네요. 그죠? 자, 글씨에 대한 덧말이에요. 그럼 블록을 정하고, 자, 블록을 정하고, 먼저 글꼴을 궁서 진하게 20포인트를 하래요. 가운데 정렬까지. 그럼 그렇게 할까요? 블록 정하고 위에 바탕에다가 궁 씁니다. 자, 궁서가 선택이 되면 엔터. 다음에 이 부분도 클릭을 해서 블록이 정해지면 20 엔터. 그 다음에 진하게를 하래요. 속성에 진하게 가가가 앞에 있는 거죠. 얘를 누르고 다음에 가운데 정렬까지 하래요. 가운데 정렬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책갈피는 이미 처음에 앞에다가 3번 문제에서 하이퍼링크를 지정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거 그쵸? 그때 이름을 뭘로 하라 그랬던 거예요? 예, 수자원으로 하라 그랬던 거예요. 이름을.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건 생략을 할게요. 3분에서 했다고 가정을 하고 자, 덧말 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덧말은 글자에다가 위에다가 첨자, 위첨자라든가 아래첨자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덧말은 입력에 글씨를 추가하니까 입력 메뉴로 가보세요. 그럼 여기 덧말 넣기라고 있습니다. 자, 덧말 넣기. 입력에 덧말 넣기. 다시요. 자, 입력에 여기 옆에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면 덧말 넣기라고 있어요. 이렇게 찾으셨나요? 자, 이렇게 누르면 자, 덧말 넣기 창이 활성화가 되면 밑에 덧말들 게 어떤 거예요? 여기 생명체, 근원, 물 얘가 덧말이죠?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생명체에 한 칸 띄고 근원, 느낌표 한 칸 띄고 물, 느낌표. 자, 다음에 지금 덧말이 글자의 위에 붙었어요. 위에 붙었으면 여기 위라고 써있죠. 덧말이 위.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면 되죠. 만약에 덧말이 아래에 붙었다. 이 밑에 있다. 그러면 아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은 위에 붙었으니까 얘를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위를 선택하고 넣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됐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됐고. 자, 다음엔 문제를 보니까 자, 앞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어요. 자, 그죠? 문단에 대한 거예요. 문단이라는 것은 서식이라는 메뉴에 있어요. 문단을 하는 거는요. 그래서 문단을 어떻게 해라 하는 것들은 이 서식이라는 메뉴에 있다. 추가로 뭐를 추가해라, 입력해라 하는 것들은 입력 메뉴에 있다. 자, 기본적으로 그런 메뉴가 어디 있는지 개념을 알고 하시면은 좀 입력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왜 이거 역사 그대로 잠깐만요, 선생님. 근데 이게 문제가 제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제가. 아유, 죄송해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를 다 펴놨더니 이렇게 됐네요. 잠깐만요, 선생님. 7번이죠? 자, 이거죠. 내용이 틀렸네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말씀을 좀 해주세요. 말씀 좀. 네. 선생님들 이걸로 입력하셨죠? 자, 마이크 해제하고 말씀을 해줘 보세요. 네, 이거 맞죠, 선생님? 이걸로 네, 입력하셨죠? 제가 이게 맞아요. 화면이 많이 열려져 있어서
이걸 사진을 오늘 찍어가지고 바탕화면에다가 막 놨더니 얘가 막 변경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네, 선생님, 네, 저기 좀 2016 네오 버전 쓰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 지금 뭐 지금 저 제목 같은 글자를 이렇게 부록을 설정하고 네, 글꼴 궁서 20에 진하게 가운데 정리를 하려고 글씨체에다가 궁서를 쓰면은 네, 그 옆에 보면 모든 글꼴 현재 글꼴에서 쭉 나타나잖아요. 그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궁서를 쓰면 저기 현재 글꼴에서는 안 나올 때가 있고 이게 2016 버전은 그러니까 모든 글씨체로다가 이렇게 픽스를 시켜놓을 수는 없는 건가요? 버전에? 2016에서요. 예, 예, 아,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 제가 예. 요거 끝나고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기는 2016이 없네요. 자, 일단 끝나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 메뉴를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여기 픽스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예. 네, 잠시만요. 그때 이제 변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현재 글꼴로다 돼 있어가지고 네, 그 지금 궁서를 치면 궁서가 안 나와가지고 다시 또 글씨체를 모든 글꼴로 바꿔서 네, 궁서를 입력해야지 그때 이제 궁서가 입력되는 걸 시간이 너무 소요가 그러셨군요. 돼갖고 네, 예, 그런 문제가 있네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얘도 입력을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선택을 했을 때, 화면 조절을 할 때, 막 넘어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크게 해놓고, 자, 얘가 맞죠? 자, 그럼 물은 여기서요. 자, 물. 혹시 제가 이것도 틀렸나요? 물사랑 시점 맞네요.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 쪽에 진행됐던 것 같아요. 자, 물은 여기죠. 자, 물은 이 부분은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식이라는 곳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서식을 누릅니다. 그러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이 메뉴 여기 세 번째 있거나 여기서 하셔도 되고 또는 서식을 눌렀을 때 자, 오른쪽 끝에 이 리본 메뉴 중에서 오른쪽 끝에 이런 메뉴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문단에 가짜가 앞에 들어와 있죠? 얘가 문단 첫 글자 장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편한 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리본 메뉴를 선택해도 되고 서식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 눌렀을 때 메뉴를 선택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물이라는 글자가 두 줄에 걸쳐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줄에 걸쳐서 있는 게 이 찍찍찍찍 거진 게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두 줄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줄을 선택하는 거죠. 물이 만약에 이렇게 세 줄에 걸쳐서 있다. 그럼 여기 세 번째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했죠? 네, 노랑을 하래요. 여기서 도둠체 여기 선택하고 자, 자, 도둠이 여기 있죠? 보통 굴림, 도둠, 궁서 이런 것들은 맨 위에 있어요. 혹시 스크롤바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다 그러면 스크롤바를 맨 위로 올려서 여기서 기본 글꼴들을 찾으시면 돼요. 자, 도둠 선택. 면색은 노랑. 자, 여기 면색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노랑일 때 이런 노랑을 선택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밑에 있는 이런 노랑이라든가 완전히 RGB 컬러죠. 이렇게 노랑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옆에 목록 버튼을 눌러서 여기 오피스로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위아래 나타난 이 노랑이 RGB입니다. 기본 RGB. 얘로 하라는 거예요. 자,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럼 문단 첫 글자 장식도 끝났어요. 자,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뭐가 이해가 안 된다든가 잘 안 된다 그럼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다시 한 번씩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됐으면 자, 문제를 이렇게 쭉 보면 자, 먼저 여기 보니까 자, 쭉 보니까 여기 그림을 먼저 넣네요. 자, 각주를 먼저 넣어도 되고 그림을 먼저 넣어도 되죠. 자, 여기 각주를 먼저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에 종합대책이라고 있죠. 종합대책.
종합대책 뒤에다가 커서를 놓고 여기 주석이 들어갈 곳에 종합대책 글자 뒤에다가 커서를 놓습니다. A자가 들어갔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얘는 단축키가 컨트롤 NN이에요. NN.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NN 치면은 커서가 맨 밑으로 내려와요. 여기 주석 쓰는 안으로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밑에 있는. 자, 물 관리에 관한 입력합니다. 자, 커서 여기다 놓고 물 관리에 관한 관리 계획으로 휴재 부분 대책이 10 개년 계획.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죠? 자, 입력을 하고 자, 지금 주석란에 와 있어요. 주석란에 와 있으면 상단의 메뉴 표시줄을 보게 되면 상단의 메뉴 표시줄에 여기 각 주석이라고 해서 이쪽 리본 메뉴가 주석에 대한 메뉴가 이 하단에 나타나 있어요. 이 주석이라는 메뉴가 생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주석에서 본문 내용으로 커서를 클릭을 합니다. 없어졌어요. 저 주석을 나오는 방법은 그냥 본문을 클릭해도 나와요. 근데 머릿말은 반드시 닫기를 해야지 나오죠. 자, 제가 여기 들어가려면 여기 클릭하면 주석 부분에 들어가면 여기 주석 메뉴가 나타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면 각주 구분선을 5cm로 하래요. 그러면 각주 여기에 구분선 길이라고 리본 메뉴에 여기 보이시죠? 구분선 길이. 그죠? 자, 여기 열어보면 자, 5cm가 있고 2cm가 있고 단너비에 정하라는 거 지금 여기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5cm로 하라 그랬으니까 5cm로 합니다. 자, 5cm로 하면 이 구분선의 길이가 5cm만큼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얘를 단너비에 3분의 1 해라. 그럼 얘가 3분의 1 정도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5cm로 합니다. 자, 다음엔 앞에 이 각주의 모양이 만약에 다르다면 지금 A로 저는 나왔는데요. 만약에 달라요. 그러면 번호 모양을 바꿔주셔야겠죠. 여기 보면 번호 모양이 있어요. 번호 모양. 자, 번호 모양을 클릭을 하면 제시된 조건의 번호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뭐 이렇게 로마자 대문자다. 그럼 여기 로마자 대문자로 바뀌죠. 앞에가. 자, 이렇게. 네, 우리 여기서는 원문자, 대문자로 된 ABC로 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수정이 끝났어요. 나올 때는 오른쪽 상단에서 닫기로 나오셔도 되고 또는 마우스를 그냥 클릭해도 나옵니다. 자, 본문 내용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얘도 끝났고 다음엔 그림을 넣어야 돼요. 그죠? 위에서 그림을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은 우리가 여기 문제를 보면 항상 위치가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의 픽처 폴더에 있는 그림을 갖고 오는 거죠. 자, 다운로드를 선생님들께서 픽처 폴더에 얘를 내 문서에 ITQ 폴더에 픽처를 안 넣어놨다면 그냥 다운로드해서 일단은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입력에서 추가하는 거죠. 얘도 말하자면 개체예요. 개체들은 다 입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력에 입력 메뉴를 누르고 그림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림을 선택을 하고 자, 그럼 위치를 내 PC의 문서의 순서대로 해줘야 되겠죠. 시험장에서. 즉 그러니까 여기 문서에 그죠? 문서에 ITQ 폴더에 그 다음에 여기 픽처 폴더를 이렇게 선택했을 때 나오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저는 복사를 안 해놔서 자, 우리 파일 다운로드 받았던 데서 얘를 좀 가지고 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해놨으니까 요 버전에서 이게 픽처 폴더에 있는 거 자, 그림을 뭘 갖고 오라 그랬어요? 4번을 갖고 오래요. 4번. 그림 4. 얘네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더 드래그 아무 데서나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내용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자, 드래그를 하고 자르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크기를 이렇게 하래요.
자, 일단은 자르기 기능을 해서 이 그림만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림이 선택이 되면 상단에 그림 도구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빈 곳에서 클릭해서 그림을 해제하면 이 그림 도구가 활성화가 안 돼요. 메뉴가요. 클릭을 했을 때 상단에 이 그림 메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자, 그때 이 그림 메뉴에 대한 부메뉴는 밑에 있어요. 이 밑에, 그죠? 항상 리본 메뉴가. 이때 자르기 툴을 선택하면 되죠. 얘가 자르기 아이콘이에요. 밑에 약간 진하게 저는 얘를 빨리 짜는 모양이라고 하는데 자,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자를 때 지금 이 부분을 잘라야 돼요. 이 부분이죠. 물론 얘를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해도 되지만 모서리 부분에 있는 것들은 자, 이쪽 모서리에 있다면 밑에서부터 자, 저는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서 마우스가 자르기 포인터가 되면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맞춥니다. 자, 뭐 조금 더 줄여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그림만 정확하게 여기 선택이 되면 돼요. 됐죠? 자,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나타나죠. 그때 기본, 아까 얘가 기본 메뉴에서 크기를 40, 35로 고정시키래요. 그러면 여기 40, 크기 너비는 40, 그 다음에 높이는 35 했습니다. 자, 크기 고정을 눌러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크기 고정하고 그 다음에 3쪽에 있는 그림은 반드시 위치를 맨 처음 걸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림이라든가 도형이라든가 할 때는 뺀 바닥에 있는 도형만 얘를 글 뒤로 해주고 나머지는 다 이 글 위로 선택을 해줬어요. 그죠? 근데 3쪽에 있는 그림은 글씨와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요 맨 앞에 거를 선택을 해주신다는 거. 요거 중요하죠. 자, 얘를 선택하고 다음에는 바깥 여백 왼쪽 2mm를 주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림에 왼쪽에 여백이 없으면 이 글자가 그림이랑 너무 붙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 그림을 이렇게 위치했을 때 왼쪽에 여백을 2mm 정도를 줘서 옆에 있는 글자랑 약간 간격을 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옆에 보니까 기본 옆에 여백 슬러시 캡션이라는 탭이 있어요. 얘를 누르게 되면 왼쪽 여백, 바깥 여백의 왼쪽 메뉴가 여기 있죠. 그죠? 2mm를 주래요. 2mm 주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정합니다. 자, 그럼 그림이 원래 원하는 크기로 되면서 왼쪽은 여백을 2를 줬어요. 그럼 끌어다가 오른쪽 글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글자 여기다가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맞추고 만약에 제가 보니까 여기 농업용 유지시키는 이랬는데 글자가 여기가 안 맞아요. 자, 안 맞을 때는 위치해 놓고 우리 키보드에서 방향키 있으시잖아요. 왼쪽 방향키와 오른쪽 방향키, 화살표키 얘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글자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더 많이 나왔다. 저처럼 만약에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나왔어요. 글자가. 그럼 왼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근데 유지시키는까지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는 빙. 여기 이렇게 맞추는 게 낫겠네요. 자, 화살표키 있죠? 방향키로. 화살표키로. 자, 이게 클릭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화살표키로. 그래서 여기 끝에가 용능 빙소 링생이죠. 용능 빙소 링생 맞죠? 자, 이렇게 맞추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감점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얘를 왜 맞추느냐면 웬만한 거는 다 만약에 그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해상도가 조금 약간 틀리지 않는 한 보통 시험장에서는 거의 맞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오타가 없고 띄어쓰기가 잘못되지 않는 한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맞춰도 잘 안 맞춰질 때는 일단은 그 줄에 띄어쓰기나 오타 부분이 있어서 글자가 더 추가가 됐다든가 글자가 빠졌다든가 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한눈으로. 아시겠죠? 근데 여기 안 맞는다고 너무 여기서 시간 보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 옆에 안 맞아도 정확하게 글자와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뭐 그러면 감점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맞히는 이유는 가능한 한 답지랑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맞히는 거고 오타나 아니면 글자를 더 썼다든가 뭐 추가 오타는 여기서 확인은 잘 안 되겠지만 일단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추가가 됐다든가 덜 썼다든가 이런 부분이죠. 자, 얘도 끝났습니다. 자, 끝났으면 이번에는 밑에 여기 주석이 여기 지금 주석이 했죠? 주석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위에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는 급증하고 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두 번째 문단. 여기가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말에는 들여쓰기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답지는 보통 여기를 입력할 때 엔터하고 그다음에 문단이 끝났을 때는 우리가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대로 입력해서 보통 다음 문단에서는 블럭을 잡아서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사실 입력할 때 두 칸을 띄우고 해도 감점 대상은 아니라는 거. 자, 만약에 했다면 블럭을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도 되고 컨트롤 T를 눌러도 됩니다. 자, 그러면 문단 모양이라고 있죠. 아니, Alt T죠. Alt, 컨트롤 T가 아니라. 자, 문단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문단 모양. 자, 여기 들어가면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자, 여백이 왼쪽 여백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 옆에 보면 보통의 들여쓰기가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 들여쓰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두 글자 정도를 두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만큼 10 정도면 들여쓰기가 자 설정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됐고. 선생님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거기 저 그림을 피처 필드에서 그림을 넣으면은 네, 그림이 우리는 이렇게 그 마우스로 지정해서 거기서 이제 그 크기를 이렇게 조정해 갖고 넣으면 되는데 네. 그림이 넣으면은 어떨 때면은 저 글씨 어디로 갔는지 자체로 시험장에 가면 없어져 버렸을 때 그림이요. 예, 그림이 없어져 갖고 안 나오는데 아, 거기서 아마 그런데요. 거기서 뭘 아마 문서에 포함 아니면 뭐 마우스 크기로 지정 그게 풀려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던데 거기서는요. 이게 선생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여기에서요. 보기에서 표시 숨기기에서 그림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하여튼 그 뭐냐 그 그림을 거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네. 농업용 그 사이 그 우측에다 2mm 띄워갖고 넣어줘야 되는데 그 그림 자체가 넣으면은 네. 그 글씨 위에서 나오지를 않고 아예 그 저 집어넣으면 글씨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선생님, 예. 지금 하실 때요. 그러니까 네. 저 보통 그림이 안 나올 때는 네. 얘처럼 돼 있을 때 그래요, 선생님. 얘처럼요. 지금 여기가 보기에서 네. 표시에서 이 표시 숨기기가 이 그림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그림이 안 나와요. 여기가요. 이렇게요. 그리고 만약에 그림을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얘를 가지고 올 때 보통 여기 문서의 포함이 기본으로 체크는 되어 있거든요. 여기요, 네. 선생님. 네.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안 했어요, 선생님. 그리고 드래그 했어요. 그래도 그림은 나와요. 네. 예. 그런데 네. 이제 단지 얘를 저장을 할 때 이제 얘가 그림이 문서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연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림이 드래그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런 거는 보기에 여기 보기에 표시 숨기기에서 얘네들이 선택이 안 돼 있다면 다른 것들도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이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럼 그때 안 나올 때는 이제 보기 들어가서 그거를 그렇죠. 체크를 들어가야 되는. 얘를 체크하시면 되죠. 여기서요. 이렇게. 이게 되셨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수문자랑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얘하고 두 개를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 문단 번호 기호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위에 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전체 잡습니다. 먼저. 자, 하는 방법 항상 똑같습니다. 자, 글꼴이 뭐라 그래요? 도둠의 18포인트 진하게를 하래요. 자, 그런데 밑에 흰색, 음영, 빨강은 이 부분만 특수문자는 뺐어요. 이 부분만 흰색에 음영이 빨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전체를 블록을 잡아서 도둠의 18 진하게는 다 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보통 위에 서식 표시줄에서 다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정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다 클릭하고 돛 써보겠습니다. 자, 돛.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기에서 돛자를 썼을 때 이 모든 글꼴, 현재 글꼴 이 부분 말씀이시죠? 선생님. 맞습니다. 거기 그게 나오니까 네. 여기서 거기에 또 선생님 항상 네. 이거 고정은 안 되고요. 메뉴가 혹시 만약에 이렇게 선택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항상 모든 글꼴로 해놓고 하세요. 모든 글꼴로. 모든 곡을 찍어놓고 네, 찍어놓고 그냥 하시면 되세요. 찍어놓고 그렇죠. 그 얘 고정을 하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일단 맞습니다. 위에 찍어놓으면 항상 이 모든 글꼴이 표시가 되세요. 자, 그러면 네. 자, 도둠합니다. 자, 도둠을 여기서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18포인트. 자, 여기서 18하고 엔터 하고 또 진하게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블록을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블록을 잡아야 되는데 물 전략 생활 수칙 여기만 잡는 거죠. 자, 물 앞에서 드래그해서 이 부분만 블록을 잡습니다. 그리고 Alt L 지금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글자 모양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 Alt L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연습하시면서 편한 대로 하세요. 글자 모양은 Alt L, 문단 모양은 Alt T 하셔서 바로 단축키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돼요. 자, 문자, 글자 모양 선택을 하죠. 자, 선택을 하면 자, 여기서 기본에서 자, 글자색은 그러니까 음영색은 이렇게 음영색은 빨강, 그죠? 글자색은 얘는 흰색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글자색 여기 흰색, 얘가 흰색이에요. 하양이라고 써 있는 거. 그다음에 음영색을 빨강을 하라는 거죠. 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정합니다. 설정. 자,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 얘는 됐습니다. 자, 밑에 거. 다시 국가별입니다. 전체 블록 정하고. 자, 마우스를 앞에다가 화살표 나왔을 때 클릭해서 한 줄을 블록을 정하고. 얘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도둠의 18포인트 진하게 그림자 강조를 하래요. 그쵸? 그러면은 얘도 도둠 위에서 돛. 그러면 앞에 나왔죠? 얘가 선택이 되면 엔터. 그 다음에 18포인트 18 엔터. 자, 얘도 진하게 하려네요. 진하게 한번 눌러주고 그러면 제가 진하게 18포인트 도둠 얘를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다 했으니까 빈 곳에서 클릭 해제했어요. 자, 왜 해제했느냐면 자, 그림자와 강조점은 얘네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쵸? 자, 전체가 그림자체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국가별부터 블록을 정하고 국가별부터 드래그하고 자, 다시 마우스 우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 아니면 Alt L 해주셔도 되고요. 자, 글자 모양 들어갑니다. 자, 글자 모양 들어가서 얘가 속성이 그림 자체를 하라는 거죠. 그럼 속성은 가가가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림 자체는 여기 가운데 있네요. 그림 자체를 선택을 하고 자, 다음에 위에 강조 문자를 해야 되는데 강조 문자가 여기 다 적용되진 않았어요.
여기서 강조 문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다 강조 문자가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설정하고 나와야겠네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조점을 하래요. 강조점을 얘만 하면 돼요. 여기. 그러면 다시 연간부터 가능까지 블록을 정하고 자, 단축키로 한번 해볼까요? Alt L 누릅니다. 그랬더니 얘가 나타났죠?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들어가면 되고요. 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강조 글자는 확장이라는 탭에 있습니다. 확장 탭. 확장 탭을 클릭. 자, 확장 탭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강조점이라고 있어요. 강조점. 네, 강조점 보이시죠? 이 부분. 자, 강조점에 보면은 동그라미 위에 얘가 지금 뚫린 동그라미예요. 색칠하지 않은 동그라미예요. 자, 이 동그라미 밑에 있는 게 글자라고 보시고 그 위에 강조점을 선택하시면 돼요. 두 번째 거네요. 자, 보기가 이렇게 제대로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설정해주면 블록 정한 곳만 강조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자, 다음에는 자, 하면서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시거나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말씀해 주세요. 자, 다음에는 이번에는 여기에 문단 번호 기용을 해야 돼요. 자, 문단 번호 얘는 자, 일단 블록을 다 잡습니다. 이렇게. 자, 되셨을까요? 자, 문단 번호 기능은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블록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면 자, 여기에 글머리 및 문단 번호라고 있어요. 이게 버전에 따라서 여기 글자가 그냥 문단 번호 모양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표시된 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 글자 모양, 문단 모양,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모양 여기 있죠. 자,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가 자, 기억이 자, 여기 잠깐 설명드릴게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요. 자, 얘하고 얘가 1수준이에요.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자, 이렇게 1수준이고 조금 들어갔죠? 그래서 얘가 표시가 됐어요. 얘가 2수준이에요. 여기 들어간 것들이. 그죠? 만약에 1 밑에 또 글자가 이렇게 있다. 요 밑에. 그럼 얘는 3수준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죠? 요 밑에 글자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얘는 3수준이 되는 거고 또 요 글자 밑에 또 뭐 이렇게 글자들을 쓰겠다 하면 요건 4수준이 되는 거예요. 즉 수준이 맨 처음에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이 부분은 1수준. 자, 그쵸? 기억, 니은 이렇게 되는 거. 그 안에 들어간 부분이 2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수준은 이렇게 하고 2수준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수준을 볼 때 기억과 니은으로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이 기억, 니은으로 되는 거, 기억으로 시작되는 거, 맨 위에 있는 것들이 지금 예를 들어준 거예요. 얘네들이 1수준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게 2수준입니다. 자, 여기 2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게 모양을 고르라는 거예요. 1수준으로 되어 있는 게 기억, 가로 열고 기억으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자, 여기 있어요. 얘네요. 그런데 2수준으로 된 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비슷한 거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정의로 들어가면 좋은데요. 있으면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냥 1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얘는 1수준, 2수준이 다 달라요. 그죠? 다 달라요. 얘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로 들어갑니다. 사용자 정의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활성화가 이렇게 됐죠. 그럼 1수준부터 우리는 순서대로 고쳐주면 돼요. 자, 1수준이 보니까 얘가 번호 모양이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럼 기억이 되어 있고 미리 보기를 보니까 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기억으로. 그 얘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1수준을.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가로가 되어 있고 기억이 되어 있으니까 번호 모양을 여기 번호 모양 보이시죠? 번호 모양. 번호 모양에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라면 기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번호 모양이 기억, 니은으로 했더니 여기 기억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로를 열어주면 될 거고 가로 닫기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 뒤에 점도 있네요. 자, 얘는 어디서 고쳐줘야 되느냐면 이 번호 서식에서 고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점이 있으면 점을 지어주고 가로가 없으면 가로 앞에 없으면 가로가 뒷가로만 있다. 그럼 뒤에만 넣어주면 되고 앞뒤 가로 있다. 그럼 앞뒤에다 넣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지수 형태처럼 생긴 이렇게 사건머리 모양 있죠. 이거 절대 지우면 안 됩니다. 자, 지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뒤에 점은 없으니까 점을 지었더니 미리 보기에서 없어졌죠. 가로 있으니까 앞뒤에 가로를 Shift 키 누르고 넣어줍니다. 자, 제가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 만들어졌죠. 그럼 얘처럼 기억 1수준이 이 기억 똑같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모양은 만들어졌는데 20포인트 띄우고 오른쪽 정렬을 하래요.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은 여기 번호 위치가 있어요. 번호 위치. 그죠? 그러니까 너비 조정이라는 이 부분을 하고 정렬을 여기를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비 조정을 20포인트를 하래요. 그래서 여기를 20 써주고 정렬은 얘가 지금 현재 왼쪽으로 붙었으니까 이거 오른쪽으로 붙어라 이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정렬을 오른쪽으로 해주면 이렇게 붙는 거죠. 되셨죠? 그럼 1수준은 끝났어요. 2수준도 같은 방법입니다. 자, 2수준 한번 해볼게요. 2수준 선택을 하고 2수준이 가로 열고 1 이렇게 표시된 거네요. 자, 얘가 가로 나왔어요. 2수준이. 2수준은 얘잖아요. 얘. 그쵸? 그러니까 우리 번호 모양 틀리니까 번호 모양 바꿔줘야겠죠. 자, 1, 2, 3으로 바꿔야 돼요. 1, 2, 3 바꾸고 다음에 모양이 얘도 점 없애야 되고 가로를 해야 되니까 번호 서식 여기서 점 빼고 가로를 넣어주면 되겠죠. 점을 빼주고 자 저는 뒷가로 그냥 커서 앞으로 갖다 놓고 앞가로 그 다음에 얘를 30포인트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른쪽 정렬하래요. 그러니까 얘도 너비를 30 좀 더 들어가고 여기 오른쪽으로 붙어 이런 의미죠. 자, 이렇게 만들면 정확하게 됐죠. 얘는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그러면 밑에 얘가 내가 만든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은 건들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얘는 1수준, 2수준까지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만든 거예요. 자, 설정을 하면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줄간격을 여기 얼마를 하래요? 180을 하래요. 그러면 상단에 여기 줄간격 있네요. 여기 줄간격. 자, 얘를 180으로 맞춰줍니다. 180하고 엔터까지 일단 해줘요.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두 다 1수준으로 나타났어요. 그죠? 그러면 2수준이 되는 곳만 여기 부하기에서 욕실에서네요. 이 부분만 두 줄을 블록을 잡습니다. 이렇게. 블록은 전체 잡혀도 되고 그 줄만 선택해도 돼요. 문단은 문단 모양은 다 그냥 줄만 선택하면 그 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클릭하고 그냥 이렇게 두 줄만 선택을 했어요. 자, 여기가 이 수준이 돼야 되니까 수준은 자, 얘는 서식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서식이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서식 메뉴를 누르면 맨 끝에 리본 메뉴의 맨 끝에 보면 얘가 이렇게 한 수준 내리는 게 이거고요. 이게 한 수준 올리는 메뉴예요. 우리는 한 수준을 내려야 되니까 이 밑에 걸 한 번만 눌러주면 수준이 바뀌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다음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를 누르고 다시 수준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되셨을까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모야 동그라미인 것 같은데. 안 되세요, 선생님? 자,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 되신 것 같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자, 밑에 이제 표를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럼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표에 다 만들었으니까 얘 작업을 합니다. 자, 요 밑에 있어요, 문제가. 요거죠? 요거 보면 되는데, 자, 이거 하실 때, 자, 일단 표 전체 선택하래요. 자, 제가 얘를 전체를 드래그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드래그 하거나, 선생님 벌써 하세요? 11시 반에 하는 거 아닌가? 네? 시간이 벌써 11시 반에 시작하는 거 아닌가, 수업이? 아, 선생님이 이거 지금, 저희 자격증 반입니다. 10시 수업입니다. 혹시 11시 반 수업 들어오셨나요? 네. 이따 나갔다 있다 올게요. 네. 자, 블록을 정합니다. 자, 블록을 정해서, 자, 얘를 블록을 정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자, 굴림의 10포인트. 자, 위에 굴림, 일단, 굴림, 엔터. 그리고 여기 10포인트네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까지 합니다. 가운데 정렬했어요. 여기 하라는 대로. 자, 그쵸?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 나머지는 얘를 보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를 뭐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선 모양을 바꾸겠어요. 자, 전체 블록 정하고, 자, 표에서 선을 할 때는 L 누르라고 말씀드렸죠. L. 자, L 누릅니다. L. 자, L을 눌렀더니 테두리 배경 대각선 다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확인이 돼요. 자, 먼저 우리는 선 모양을 왼쪽 오른쪽이 여기 없네요. 얘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테두리 종류를 선을 먼저 여기서 종류를 선택을 하고 없음이 메뉴에 꺼져 없음 얘를 선택하고 왼쪽 오른쪽 이거 배운 거니까 그대로 빨리 진행합니다. 자, 설정 없어요. 그러면 얘가 빨간 선으로 되거나 자, 여기 안 보일 수가 있겠죠. 버전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다시 L 눌렀어요. 위, 아래 굵은 선이네요. 자, 이중선이죠, 이중선. 이중선 선택하고 위, 아래 설정합니다. 자, 다음에는 해제하고 저는 위에 부분, 제목 부분을 선택하고 밑에가 다시 뭐예요? 이중선이죠? 그러니까 L 눌러서 자, 이중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래 해주면 블록 정한 거에 아래가 들어가겠죠. 다시 가운데도 또 이중선이네요. 자, 그쵸? 그러면은 블록을 정하고 L 다시 한번 이중실선하고 블록의 오른쪽이죠. 자, 오른쪽 그래서 설정해서 여기까지 해놓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여기에 보니까 셀의 배경색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근데 얘 셀 배경색은 그라데이션을 하고 유형은 이렇게 하래요. 자, 그러면 얘도 블록을 정하고 자, L 누르면은 배경을 설정할 수 있었죠. 배경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는 우리 단색으로만 할 때는 이 색깔이나 색없음이나 이런 걸 하게 됐는데 두 가지 색으로 할 때는 그라데이션 효과로 여기서 지정을 하면 되죠. 그라데이션을 하는데 자, 시작색은 뭘로 하래요? 흰색으로 하래요. 흰색. 여기 시작색을 눌러서 하양, 여기 흰색 하고 끝색은 노랑을 하래요. 끝색은 노란색, RGB 컬러인 노란색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뭐를 하래요? 유형은 왼쪽 대각선을 하라고 했네요. 자, 유형 왼쪽 대각선. 자, 그러면 선택을 뭘로 한 거예요? 시작색, 끝색, 여기 왼쪽 대각선. 유형, 그라데이션 이렇게 선택한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설정합니다. 그러면 얘도 됐어요. 다 됐고 여기 조건. 조건이 이게 다 점수에서 채점되는 부분이니까 점수를 정확하게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빠짐이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글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천 단위가 들어갔죠. 그죠? 근데 천 단위 이거 입력하고 바로 하시는 게 잊어버리지 않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컨트롤 키 한꺼번에 들어갈까요? 자,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 쉼표 자리점 넣기 하면 천 단위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다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다 됐고 요거 밑에 거하고 쪽번호만 넣으면 되겠네요. 자, 밑에 수자원 관리 여기 수자원 관리 써놨죠? 자, 블록 잡고
자, 다시 Alt 이 위에 있는 걸 보니까 도둠 22포인트 있는데 장평 자가는 서식 표시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야죠. 글자 모양은 Alt-L 또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글자 모양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다음에는 도둠의 자, 기본에서 하셔야 되겠죠. 지금 아까 강조 글자 때문에 확정으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기본으로 혹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디 갔지? 막 시험장에서는 당황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옆에 메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기본에 하고 자, 도둠의 22포인트. 자, 글자 크기는 22.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 도자를 한번 써주고 엔터 해주고 장평 120. 글자가 뚱뚱해지겠네요. 자, 100보다 커지니까. 자, 그 다음에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죠. 이걸 10포인트로 하래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글자 모양을 설정한 거니까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은 서식 표시줄에서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쪽번호만 매기면 돼요. 자, 쪽번호는 커서는 아무 데나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근데 여기다 놓고 그냥 하죠. 뭐. 자, 뒤에다가 놓고 바로 쪽번호는 상단에 쪽이라는 메뉴가 있죠. 쪽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쪽이라는 메뉴에 쪽번호 매기기라고 하는 리본 메뉴가 여기 있죠. 쪽번호 매기기.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해서 자, 쪽번호가 지금 용지에 얘가 보니까 이거 용지를 조금 줄여볼게요. 자, 결과를 보게 되면 얘가 쪽번호가 이 A4 용지의 오른쪽에 위치돼 있어요. 여기 그죠? 여기 위치가.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위치를 쪽번호를 어디에다 하겠느냐? 위에다 만들겠느냐? 아래쪽에 만들겠느냐? 가운데에다 만들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얘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위치를 정해주면 되겠죠?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 메뉴가 잘 안 보이니까 자, 쪽번호 매기기를 5로 시작을 하라 그랬네요. 그쵸? 5로. 자, 얘가 쪽번호가 가나다라 마로 돼 있어요. 마로 돼 있죠, 여기. 그러면 번호 모양을 여기서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다, 이거죠? 가나다. 그리고 가나다라마. 5번째죠, 5번째. 그래서 여기가 5로 쪽번호 매기기 5로 시작해라 한 거예요. 그럼 시작 번호를 5번부터 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 쪽번호가 인쇄가 될 때 가나다라마 마로 찍히고 그 다음 쪽은 바가 나오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작 번호가 5번째부터 시작되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보면 얘가 줄표가 있어요. 여기 줄표가 여기 쪽번호에 있는데 이거 많이 시험장에서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얘를 빼면 여기 줄표가 없어요. 깜빡이 있고 이걸 확인 안 하는 거예요. 답지에 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줄표를 있으면은 체크해주고 없으면 이렇게 빼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있죠. 있으니까 얘를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넣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완성이 됐어요. 빠진 거 없어요. 그죠? 빠진 거 있나요? 없죠. 자, 이렇게 하셔서 3번 페이지 문제가 끝났는데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이번 주에는 얘를 연습할 때 빨리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꼼꼼하게 익숙하게 질도록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얘를. 그 다음에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제 다음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저는 이 책은 나가지 않을 겁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이 책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답지는 우리 받았죠. 어디서 받았어요? 용진출판사에서 그 받은 거 거기 기출문제 거기 답안 나와 있어요. 내가 작성한 거하고 얘하고 맞나 안 맞나 하고 비교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매일 연습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모의고사부터 기출문제를 다 연습을 하시고요. 저랑은 이제 수업이 어떤 게 나갈 거냐면 최신 기출문제를 자, 뽑아서 저랑 같이 하고
선생님들 시간 재면서 하고 그걸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첫 시간하고 둘째 시간은 그냥 천천히 한번 저랑 같이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도전으로 이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 질문?